정규화에 대한 첫 번째 강의로 이상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규화라는 거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몇 개의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테이블 내에 속성 간에 어떤 종속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종속 관계라는 게 생기는데, 그 종속 관계가 어떤 특정한 그 형태를 띠게 되면 이상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상현상이랑 일종의 이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현상이 생기면 입력하거나 자료를 입력하거나 그 테이블에 또는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정규화라고 그럽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설계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종속관계라는 것이 테이블 안에 생기고, 그 종속관계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면 어노말리, 이상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화라는 거는 이제 뒤에 몇 가지 정규화 예를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상현상은 어떤 테이블 내에 그 종속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속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그러면 그 테이블을 그 종속관계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서 분리하면 우리가 이상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규화라는 것은 이상현상을 찾아내고 그 이상현상을 단순하게 잘라서 분리시킬 수 있도록 테이블을 분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 정규화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상현상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현상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이상현상의 원인인 종속관계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종속관계의 예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현상은 어노말리라고 합니다. 노말이 아니란 뜻이죠. 어노말리인데, 그 이상현상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설계할 때 그 테이블 안에 속성 간에 종속관계가 있습니다. 종속관계가 있는데, 그게 종속관계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면 입력, 변경, 그리고 삭제 시에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뭐 입력 이상현상, 변경 이상현상, 삭제 이상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예는 테이블이 거기 있습니다. N1 student라는 테이블이 있네요. 그래서 그 스튜던트의 테이블에 N1 스튜던트 테이블의 속성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LID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D, Sname, grade가 있습니다. LID는 뭐 lecture ID,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예니까요. 그래서 어떤 수업의 아이디고요. SID는 student ID였죠. 그래서 학생의 아이디. 그 다음에 Sname 학생 이름, grade는 그 수업의 점수겠죠. 학생이 수업을 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LID하고 SID가 복합키죠. 두 개의 키가 조합이 돼서 조합된 것을 이용해서 키를 만들죠. 그래서 LID, SID의 그 행들을 살펴보면, 레코드를 살펴보면, 뭐 DB라는 수업을 1번 학생이 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학생의 이름은 김이고, 그 학생이 그 데이터베이스 수업에 그 평점은 100점을 받았다, 그렇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정리한 테이블이 하나 우리가 설계를 했다 그러면, 사실 이 테이블에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상현상이 생길 텐데, 입력, 변경, 삭제 이상현상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입력 이상현상인데요. 입력 이상현상의 예로 이 테이블에 이제 학생 정보를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테이블에 학생 정보를 입력하려면 그 학생은 어떤 수업인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레이드, 어떤 수업인지 듣지 않으면 그 학생 자료만은 입력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10번에 어떤 새로운 제임스라는 사람을 입력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번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수업을 안 듣는다면 여기에 입력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LID가 키죠. SID도 키고. 그러니까 그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을 안 듣고 그냥 학생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학번하고 학생 이름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 듣지 않는 학생은 그러니까 일부분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입력할 수가 없다. 왜? LID가 키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 우리가 그렇게 어떤 단위를 만들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학번하고 학생 이름이라는 단위를 만들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테이블에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테이블에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입력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변경 이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수업에는 1번 학생, 김이라는 학생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듣고 있고요. 또 1번 학생이 OR 수업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받았는데 만약에 1번이 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이름을 변경했어요. 이름을 이제 변경해서 제임스라고 바꿨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1번, SID가 1번인 S네임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돼서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상당히 사실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정보 시스템에,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시스템에 자료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업데이트를 다 이제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죠. 여기서는 다행히 두 개밖에 없지만 김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정보가 수십만 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업데이트를 계속 다 해줘야 된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경 이상이라는 것은 그 SID가 1이고 이름이 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제임스로 바꿨을 때 여기서는 이제 박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이 레코드에 있는 이 테이블에 있는 그 레코드 행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변경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삭제 이상이 있습니다. 삭제 이상. 삭제 이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OR을 7번 학생 도라는 학생이 OR을 들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휴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학생 이 과목을 이제 드롭을 시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듣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학생 이 OR 과목에서 그 학생이 들은 정보를 지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OR을 들은 학생이 도니까 그 OR7 마지막 지금 표시되어 있는 행을 레코드를 지워버리면 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데이터베이스에 7번 도라는 7번 SID가 7번인 도라는 학생 정보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어서 이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삭제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걸 삭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입력할 때 문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변경할 때 여러 개 변경을 다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없어지는 거,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상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상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 종속관계라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생긴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테이블의 속성 간에 불필요한 종속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속관계를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이런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이상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속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디펜던시라고 표기된 종속관계라는 게 뭐냐면 어떤 테이블 내에 특정 속성이 결정되면 다른 속성이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속성이 결정되면 뒤에 속성은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걸 우리가 종속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하면 앞 속성이 뒤 속성을 결정한다. 기능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종속관계인데 그걸 한번 이제 예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 아래 보면
테이블이 나와 있죠. LID, SID, Sname, grade. 바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던 예 테이블입니다. 그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그 종속 관계가 화살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살표로.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LID랑 SID가 조합을 해서, 아까 이제 그 수업 아이디, 렉처 아이디랑 스튜던트 아이디가 조합을 이루죠. 그거에 이루어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레이드라는 걸 결정하죠. 자,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LID 하나만 가지고 학점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 수업을 결정할 수 없고요. 스튜던트만 가지고도 그 학점을 결정할 수 없죠.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에 들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레이드, 학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LID하고 SID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조합을 해놓으면 그게 바로 이제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그래서 화살표의 시작점이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속성이고, 속성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조합으로 속성이고, 뒤에가 결정이 되는, 그레이드가 결정이 되는 속성이죠. 그래서 결정하는 속성에서 결정을 되는 속성으로 화살표를 그려놓은 게 이제 우리가 종속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화살표로 종속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종속이 또 나타나는데, 하나는 SID하고 Sname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SID, 학번이 결정이 되면 그 학번의 학생 이름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SID 속성에서 Sname 속성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종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뒤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이상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즉 이상현상을 해결하는 우리가 정규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보면 특징을 한번 일단 보면 이 테이블에는 두 개의 종속하는 결정하는 종속이 두 개가 있고요. 종속 관계가. 그 다음에 이 종속 관계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섞여 있냐면 LID, SID가 합쳐서 조합돼서 그레이드를 종속시키고 있는데, 그 종속하는 우리가 종속을 시키는 앞에 LID, SID의 일부분이 다시 나머지 부분을 종속시킵니다. 즉 SID가 Sname을 종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다른 걸 종속하는 게 있고,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다른 어떤 속성을 종속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속이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본 우리가 세 가지 이상현상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테이블 안에 종속 관계가 이렇게 얽혀져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상현상이 생기고, 뒤에 이제 우리가 다룰 정규화라는 것은 이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종속 관계를 정리시키는, 종속 관계를 단순화시키도록 테이블을 이제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바로 정규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